북한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높은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남부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군은 7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 입구 3곳에서 추가 핵실험의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핵실험장 갱도 입구 3곳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특히 북쪽과 남쪽 갱도에서의 활동이 추가 핵실험과 관련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북쪽 갱도는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이 진행된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 갱도에서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포착된 활동들이 핵실험에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38로스는 전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가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10주년인 9일이나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에 맞춰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군은 북한이 노동, 무수단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노동미사일이 배치된 강원도 원산 지역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5차 핵실험 직후에 준국가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북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만큼 면밀히 지켜보면서 모든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미 군 당국은 미군의 전략자산을 추가로 전개하고 연합훈련 등 대북 경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합참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열렸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며 도발 위협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지도발뿐 아니라 전면전과 테러, 사이버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전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잠재적,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또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공동 평가하는 등 우리 군 주도의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적과 싸워 승리하는 강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충고와 제언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한 군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장병 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군사법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범죄와 징계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관리 범죄는 방산 군납비리, 마약사범,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며 사이버 군기강 문란 행위와 군사기밀 누설, 성폭력 등 징계 사건도 포함됩니다. 방위사업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리 행위에 대한 감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원아웃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교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국방인권 모니터단을 확대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통합인권 시스템인 군인권지킴이를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며 장병 가족과 민간인도 인터넷을 통해 상담과 진정이 가능합니다.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정직이나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사법원은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 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해 국민 권익을 증대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복구가 한창인 남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우려가 큽니다. 우리 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예슬 라사의 보도입니다. 태풍 차바로 쑥대밭이 된 남부지방은 부단한 복구 노력 끝에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적은 양의 비에도 추가 피해가 날 수 있어 우리 군 장병들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에 속도를 냈습니다. 경주와 부산, 울산 등에 위치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들은 지난 6일 장병 5,500여 명에서 7일에는 64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응급 복구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차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부대 전 장병은 부대 운영을 중지하고 총력을 다해 태풍 피해 복구 대민 지원 작전을 실시 중입니다. 제주와 진해 등에서 대민 지원을 펼치고 있는 해군도 장병 1,4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군은 가족을 돕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수해 복구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6.25 당시 전사한 국군 용사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충북 진천 전투 중 전사한 고 정만대 일병으로 알려졌는데요. 유가족들은 66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어도 끝까지 고인의 유해를 찾아준 유해 발굴단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자택.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고 정만대 일병의 위로패함을 안고 들어섭니다. 고인은 6.25 전쟁 참전을 위해 고향을 떠난 지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6.25 때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그 가족의 품으로 이렇게 갖다 보내준다는 것이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 정만대 일병의 마지막 전장이 된 충북 진천 전투. 고인은 국군 수도사단 소속으로 북계군 2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봉화산 일대의 치열한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굴한 유해는 9,100여 위.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호국 용사는 고 정일병을 포함해 116명. 이렇게 고인의 유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유해발굴단의 시료 채취 사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인의 친동생 정금대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6.25 전사자 유가족을 찾는 안내문을 보고 유전자 시료 채취를 한 덕분에 신원 확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고 일병 정만대님을 포함해서 116번째의 신원을 확인해서 65년 동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분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아직까지 이름 모를 사냐에 묻혀있는 전사자 유해가 13만여 위나 된다며 그 유해를 마지막 한국까지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1사단이 지난 6일 6.25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전승 기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112점 무패의 신화를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1사단은 6.25 전쟁 당시 1129일 112회의 무적불패 신화를 남겼습니다. 특히 10월 6일은 1950년 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평양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명령 변경을 한 날로 부대가 평양을 최선봉으로 탈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날입니다. 전승 기념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와 파주 지역 호국 보훈단체장, 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해 부대의 빛나는 전통을 기렸습니다. 우리 전진부대는 선배님들이 이루가신 112전 무적불패 신화의 빛나는 전통과 업적을 계승할 것입니다.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처절하게 응징 보복하겠다는 각오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행사는 전사자 호명과 차량 열병, 태권도 시범, 사진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수색대원들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첨단 장비와 K1 전차, K9 자주포, 발칸 등도 선보였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참전 용사님들을 직접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도 선배님들을 본받아 싸워 이기는 정의 강군이 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이날 행사에서 다음 주부터 진행돼 유해 발굴 작전에 앞서 유해 발굴 개토식도 열었습니다. 이번 전승 행사는 과거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전 장병이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지난 2일부터 닷새간 열린 2016 지상군 페스티벌 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비가 오는 악조건 속에서도 118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강한 육군 국민과 함께 통하는 군무나 즐기자 계룡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2016 지상군 페스티벌 축제가 명품 축제로 인식된 가운데 성대히 막을 내렸습니다. 닷새간 열린 이번 축제에는 3일이나 비가 오는 악조건임에도 작년보다 38만여 명이 늘어난 118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군 문화축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대형 텐트에는 육군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마당과 자율주행 자동차와 헬기 가상현실 체험 등이 마련돼 미래 육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외에는 흑표 전차와 우리나라에 처음 공개된 아파치 가디언 헬기 등 첨단 장비 155점이 한자리에 모여 육군 장비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또 군악 연주와 의장대 시범, 특전사 대원들의 특공무술 등 끊이지 않는 다양한 볼거리와 연예인 출신 병사 정윤호 상병과 이승기 일병 등이 공연을 펼치면서 축제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난 3일엔 세계 최초로 드론 300여 대가 동시에 비행하는 장관을 연출하면서 기네스북에 도전했습니다. 폐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엔 국내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 국방TV 위문열차가 열려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람객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16 지상군 페스티벌. 육군은 앞으로도 강인하고 믿음직한 군의 모습을 알리고 국민들이 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방부는 10월 4일 사드의 최종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을 확정한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김천 시민의 설득과 부지 협상을 병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력은 페이트리어트로 15에서 30km 저고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고고도를 가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드는 이른바 40에서 150km 구간의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어 중첩적인 미사일 위협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실전 배치될 경우 다층 방어를 통해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크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드의 방어 가능 영역을 고려할 때 경상도와 같은 남부 지역에 배치될 경우 스커드의 일부와 노동미사일에 대한 전투 공간이 보다 확장됩니다. 이것은 사드 고도와 사거리 및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대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드 레이더의 탐지 능력을 고려하여 주변국과의 쟁점 발생을 완화하기에도 적합하며 사드 체계의 생존성 측면에서도 남부 지역의 배치가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신중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드의 탐지 레이더가 전진 배치 모드로 운영될 경우 탐지 거리가 최대 1,800km에 이르는데 이 경우 중국의 동부 해안과 러시아 극동에 배치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자산 상당수가 레이더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측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600km 종말 모드로 운영하여 레이더 탐지 반경을 한반도에 국한시켜 중국과 러시아 측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과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사드 문제가 자국의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거대 시장을 앞세워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이 WTO의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확정의 과정에서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위를 다져온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질 수 있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북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역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드의 성능과 운용 측면에서 한, 미, 중 간의 이견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사드 배치 확정에 따라 앞으로 예견되는 과제들로 첫째, 한미 간의 분명한 협조와 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로 관련 정보가 미국에게만 보유되고 있는 만큼 정보 확보를 위한 대미 협조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 영향 평가의 실시를 통한 국민들 이해의 증진이라든가 소통체제의 가동을 통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지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피해 경감 시책의 마련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적극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5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되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핵과 미사일 전력의 비대칭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드 문제는 자위권 차원에서 취해진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중안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네, 가을철 운전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아무래도 환절기에는 운전 중에 몸이 쉽게 피곤해지겠죠? 네, 단풍철을 맞아 장시간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차량 내 환기도 자주 시켜주시고요. 출발 전날에는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시는 게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졸리면 졸음 쉼터 꼭 들러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말 교통 상황 살펴볼까요? 네, 한글날 주말인 이번 주말에는 다행히 큰 정체 없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방향 초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이 3시간 40분, 부산까지는 5시간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오산과 북천안 일대 가장 어렵겠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용인, 이천, 새마을 부근에서 많이 밀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구간 총 14km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일요일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서울이 3시간 50분, 목포에서는 4시간 20분 정도로 지난 주말보다는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체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 송악에서 서평택으로 18km 구간 길게 밀리겠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평창과 여주 분기점 일대 가장 어렵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에서 서종 구간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일부러 찾아가는 개성 만점 휴게소도 많아졌죠? 네, 휴게소 정보 앱인 하이신마루에 들어가시면 테마 휴게소 정보부터 대표 메뉴, 또 유가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들이 가실 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계리 일대에서 추가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보다 철저한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